네, 갑시다.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22년 11월 24번 지문부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의 지문의 주제문을 보시면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늘 옳다는 태도예요. 보통 저하고 오래 수업하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약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조건 안 돼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요. 그게 주제를 보면은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 두 번째 카트에서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카트에서는 그냥 하나의 예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분석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brought up?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완료 시제 의문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여태까지 brought up 한 적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꺼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생각을 꺼내본 적이 있나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한번 드러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또는 병렬이네요. 1번, 2번 brought up의 명사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제안을 해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and 기점으로 1번 pp가 나오게 되고 and 기점으로 여기가 두 번째 have에 걸려있는 pp네요. 혹시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제안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조심 먼저 잡아놓을게요. 지각동사 계열인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지각동사 계열이고 여기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동사 ing도 된다라는 거 우린 기억하면 좋겠죠? 하지만 to say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사이에 부사가 중간에 껴들어간 거예요. 구문 먼저 잡아놓겠습니다. 다시요. 누군가에게 이런 생각을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이러한 제안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즉시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재밌어져요. 아니, they want to work. 야, 그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 야, 아니야. 야,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may have thought, may have pp네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즉, 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야,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아니, 그 사람은 didn't, 주지도 않았어. 심지어 어떠한 기회, 여기서는 가능성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chance는요, 기회라는 뜻도 있고 가능성이라는 뜻도 있으니까요. 그 사람은 내가 말한 거에 일만의 가능성도 주지 않았어. 아니 왜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How do they know it won't work? 아니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When you're right about something. 이제 흐름이 살짝 바뀝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할 때 뭐에 대해서 something,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서는 옳은이라는 의미로 갈게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옳다, 즉 여러분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close up 해버립니다. 차단하다 라는 뜻이죠. 닫아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차단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가능성을 차단해버릴 수도 있는데요. 무엇의 가능성이냐면은 another 뒤에 단수명사 나와야 되는 거 알죠? s 붙으면 안 됩니다. 어떤 또 다른 관점이나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이 포인트라고 얘기하게 될 때요. 관점이라는 뜻인 건 다들 알고 있지만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있냐면 P로 시작하는 거. perspective. 얘도 이제 관점이고요. 또 다른 게 뭐냐면은 standpoint도 있습니다. 그리고 viewpoint 있지 얘들아. 얘를 조금만 더 늘리게 되면은 point of view. 이것도 똑같은 관점이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는 perspective를 가장 많이 봤을 거고요. viewpoint도 많이 봤겠지만 이렇게 다시 늘려서 viewpoint를 늘려서 point of view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tandpoint라는 것도 관점이라는 거는 기억해 주시고요. 이 네 단어는 언제나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갑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무엇인가에 대해서 옳다는 태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말이 조금 무서웠던 게 뭐냐면 옳다는 태도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다른 사람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기회를 차단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좀 개방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요.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무조건 안 돼! 라고 말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기회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민주나 아니면 다비시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 하는 순간 제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런 태도를 좀 가지고 있긴 해요. 조금 더 가봅시다. Being right about something means that it is the way it is. period. 또 나왔어요, 아연아. 지난번에 아연이가 시험 직전까지 피리오드에 대해서 여쭤보셨죠? 다시 한번 봐볼까요? 얘들아, 피리오드 지난번에 9월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었어요? 원래 원뜻은? 마침표, 그치? 근데 얘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지 제가 말했었었죠? 강조해 주는 거죠. 딱 끝! 이런 의미였었습니다. 궁서체 이런 표현이 바로 문장 끝에 peri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being right about something 지금 동명사 주어 맞죠? 그러면은 여기 수일치가 단수가 돼야 된다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다시 가볼게요. 옳다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옳다라는 것은 즉 언제나 옳다라는 태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 이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런 방식이야. 그런 방식이야.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It is the way it is. 원래 그런 방식이야. 즉 바꿔 말하자면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왜 안 돼요? 라고 했었을 때 It is the way it is.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안 된다는 건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It is the way it is period.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틀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the way랑 how는 절대 같이 쓸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대신에 It is the way it is. 이건 되지만 It is how it is. 그것도 됩니다. 그쵸? the way랑 how만 같이 못 쓰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how를 대신 쓸 수 있는 나올 때마다 해드려요. 관계부사의 대용, 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how를 풀어 쓸 수 있는 in which 얘네들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it is the way that it is 혹은 it is the way in which it is 이렇게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the way how는 절대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거 늘 생각하면 좋겠지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옳다라는 것은 이걸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야, 그거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올바를 수 있긴 해요. 그래, 너 말이 맞을 수도 있긴 하죠. 여러분의 특정한 방식은 무엇에 관련된 특정한 방식이지 그것을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이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with a fact. 어떤 사실과 관련해서 보자면 너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르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게 사실에 기반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쵸? 대신에 이 다음 커트에서요. 24번이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옳다는 태도라는 것은 방금 본 마지막 문장처럼 말 그대로 옳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사실에 기반해서 진실일 수도 있어요. 일체불일치 문제 조심하세요. 올바르다라는 태도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방금 본 것처럼 너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처럼 사실에 기반했을 때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요. However, 들어갑니다, 이제. 하지만 하면서 흐름이 뒤바뀝니다.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말 연지. 하지만 constrain the other option or the other person's point of view. 아까 나왔던 거네. viewpoint. 그쵸? 문장이 길지만 이 친구가 동명사 주어로 쓰이는 거고 얘가 지금 문장에서 실질적인 동사 계열로 쓰이는 거죠. 하지만 고려해 보는 것은 무엇을 고려해 보는 걸까? 다른 선택 혹은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보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point of view, 관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 수 있다? beneficial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beneficial은 이로운이란 뜻이죠. 좋은이에요,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계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리는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어떨 수도 있다. 오히려 이로울 수 있다. 즉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진실일 수도 있긴 하나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고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보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뒷받침해주는 문장이 나오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신다면, 그들의 측면을 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타인의 관점이에요. 그 사람들의 방식을 본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의 관점을 여러분이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은 will see, 보게 될 겁니다. something new, 후치형용사 언제나 뒤에서 꾸며주죠.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이걸 말을 좀 잘 해석해봐, 태훈아. 원래 이게 최악의 경우로거든요. 더 안 좋은 것으로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말을 좀 돌리는 게 나아요. 어떻게 돌리냐면 저 이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타인의 관점을 바라보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볼 수도 있고요. 좀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전 돌려서 해석할 겁니다. 너무 직역하면 이게 최악의 경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금 돌려서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조금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배울 수도 있습니다. something,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로 배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about, 뭐와 관련해서요. how the other person looks at life. 어떻게 다른 사람이 look at life,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즉 어떻게 타인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동사 뒤에 1번 동사 원형 걸려 있고 조동사 뒤에 2번 동사 원형 걸려 있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게 되면 타인의 관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로운 점이 무엇이냐를 지금 받아주고 있어요. 어떤 거였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at worst 문장 있지? at worst 문장 민주야? 좀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그쵸? 좀, 속이 상하긴 하지만, 여기, 타인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다른 관점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 살아가는 거는 다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수업에 못 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민주 말을 들어보니까 아 그러게 그거 중요한 거니까 민주가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새로 배울 수도 있겠죠. 지금 이게 그 문장이라는 거예요. Why would you think everyone sees and experiences life the way you do? 일단 여기 문장 먼저 보고 갈게요. the way가 나왔어요. 그럼 똑같아요. 아까 나온 거 있죠? the way하고 how는 같이 쓸 수 없다. 첫 번째 카트의 마지막 문장이 있었죠? 그 친구긴 한데 이 두가 의미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보라고 얘기했어요. 답이사. 두 뒤에 이게 한다잖아. 하다. 무엇을 하는지 목적어가 없어요. 그쵸? 그럴 때는 대동사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동사가 뭐였습니까? 대동사요.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쓰는 거. 그쵸? 대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 쓰는 거. 앞에 있는 동사가 뭐야? 이거네. 요게 두 안으로 쏙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see하고 experience를 보면 일반 동사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겠지? 얘는 비동사 계열이고 가장 가까운 동사는 일반 동사니까 sees and experiences life를 받아주게 돼서 do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a로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문장, 이제 마지막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Why would you think?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어떤 식으로요? 모든 사람이 보고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니? 무엇을? 삶을 이런 방식으로, 잘 봐. 너가 보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왜 모두가 경험을 똑같이 바라보고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니? 뭔 말인지 됐습니까?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죠? 관점이 왜 똑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모두가 너는 인생을 보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Besides how boring that would be. 콤마 찍혔고요. 여기서 말하는 that은 앞에 있는 걸 받아줄 건데 요만큼. 요 문장이 여기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그런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대명사 부분이 되겠죠. Besides, 뭐뭐 외에도라는 뜻이고요. 얼마나 지루한 것 외에도 뭐지? 요걸 문장에 넣어봐요. 모든 사람이 삶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지루할지 그 외에도 무슨 말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인생을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바라보면 굉장히 지루하겠죠? 그런 것 외에도, 즉 모든 사람이 경험을 똑같이 보고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간다면 굉장히 지루하겠지? 그것 말고도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것 외에도 it would eliminate, 제거하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없애다예요. 없애버릴 겁니다. 무엇을? 모든 새로운 기회, 생각, invention, 발명, 그리고 창의성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하면서 끝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민준아?
똑같이 바라보게 된다면 이 세상은 굉장히 지루하겠죠. 근데 그것 말고도 창의성, 발명, 뭐 새로운 혁신들, 기회들 이런 거를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즉 모두가 삶을 똑같이 바라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타인의 관점을 바라보게 된다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새로 배울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늘 옳다는 태도 어떤 느낌인지 오셨을 겁니다. 오히려 늘 옳다는 태도를 버렸을 때 이점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흐름은 여기 문장부터 바뀌었으니까 문장 삽입 부분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4번 지문이고요.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자료 지금 나눠드릴게요. 잠시만요. 일시정진 해놓고. 네. 다시 가봅시다. 이제 29번으로 갈 거고, 여기서부터 내용이 조금씩 복잡해져요. 아시겠지만은 20번째 초반까지는 우리가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29번 문장부터 조금 어려워지긴 합니다. 근데 쉬워요. 쉽고, 여러분 제 생각에 마지막 문장에 29번에 마지막 문장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조심하지 않는 순간 이걸 엉뚱한 걸로 볼 수 있어서요. 해서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이 세계에 끼칠 잠재적 영향력을 인식하라 라고 나오고요. 실제로 그 다음 번호에서도 또 다른 이거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가봅시다. You may have seen headlines. 아마 여러분은 보셨을지도 몰라요. 무엇을? 헤드라인이라고 말하면 표제라고 하는데요. 그냥 주제라고 해도 돼요. 뭐 보통 머리글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뉴스에서 뭐와 관련된 주제냐면은 Some of the things machines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조심해야 되겠죠. 어떤 것인데 어떤 것들의 어떤 것. 이상하지? 잘 봐봐봐. 여기가 머신스가 나오게 되고 파워드가 지금 머신스를 꾸며주게 되거든요. 일단 끊어봐요. 그리고 by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살짝 가로를 쳐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얘가 주어 느낌 나고 얘가 지금 동사 느낌 나는 거 맞지? 근데 봐봐. 부 다음에 나와야 할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있지.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여기에 생략이 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두 번째 문장의 머신스부터 can do까지요. 전부 다 더 things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다시 뉴스에서 이런 주제들을 보신 적 있죠? 어떤 거에 대한 주제냐면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주제인데 기계들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힘을 받은 기계들인데요. 뭐에 의해서? 인공지능이죠?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된 기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뉴스에서 혹시 주제를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요즘에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워치인가요? 그것도 이제 AI가 탑재가 된 거기도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것도 이제 AI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뉴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However, 하지만, if you were to consider all the tasks that AI-powered machines could actually perform. 이것도 문장이 길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면, 고려해 보신다면, 무엇을? 모든 일들인데요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대놓고 나와 있었죠. 당연히 위치로 전환도 가능하고 생략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관대가 보이면 편해집니다, 문장이요. 아까 여기 없어서 좀 불편했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보시게 된다면 모든 일들인데요. 어떤 일들이냐면 AI의 힘을 갖춘 기계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perform, 수행하다, 기능하다. AI를 갖춘 기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면 it would be 이렇게 될 거예요. quite mind-blowing입니다. 꽤나 매우 놀라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 단어장에 mind-blowing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뭐 하단에 보면은 있을 텐데 놀랄 만한 그런 똑같네요. mind-blowing, 기겁할 만한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다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다시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AI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겠죠. One of the key featur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한 가지인데 one of 뒤에는 늘 복수 명사는 맞죠. 핵심적인 특징들 중에 한 가지예요. 무엇에?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특징들 중에 한 가지는 얘가 주어죠. is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특징들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It enables machines to learn new things. 오케이.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합니다. 기계들이 새로운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 instead of의 친구기도 해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뭐 대신에란 표현이고 둘 다 전치사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핵심적인 특징들 중에 한 가지로서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은 기계들이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뭐라기보다는 그냥 필요로 하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래밍인데요. specific to new task예요. 그쵸? 특정한 프로그램인데 무엇에 특정한? 새로운 일들의 특정한 프로그래밍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반적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을 하도록 코딩을 해야 될 거예요. 그쵸? CD를 집어넣는다든지 디스크를 집어넣는다든지 근데 인공지능은 어떻더라? 새로운 것들을 스스로 배우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가 기계가 무엇인가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그러므로 the core difference between computers of the future and those of the past. 문장 잘라봅시다. 구조상으로 보면 먼저요. between이 나오고 computers of the future. 여기가 A가 되겠고요. and를 기점으로 between A and B가 나와요. 근데 재환아, between A and B는 사실 전치사 표현이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살짝 가려봅시다. 살짝 가려봐요. 그럼 주어가 뭐예요? The core difference죠. 그럼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얘가 문장에서 실질적인 동사예요. 또 하나, 변형 조심. Between A and B 구조, 모두 병렬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Computers of the future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뒤에 보면은 of the past 다시 말하면은 전치사 명사 구조고 이 does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컴퓨터스입니다. 그럼 됐어요. s가 붙었으니까
복수를 활용한 건데 이제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거 대명사죠? 맞아요. 대명사 맞아요, 예민아. 그러면 됨도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보면 얘도 복수예요. 근데 이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예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시나 them 단수 복수죠. 혹은 that과 those 얘네도 대명사예요. 그쵸? 그것은 그것들은 이런 식으로 차이점은 뭐냐면은 뒤에서 꾸며줄 수 있냐 없냐예요. 결론입니다. 이시랑 them 있죠 민주야? 후치수식이 안 돼요. 뒤에서 꾸며줄 수가 없지만 that과 those는 은서야 뒤에서 꾸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뒤에서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those는 가능하지만 후치수식은 it과 them이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친구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왜 안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문법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둘 다 대명사긴 하지만요. 대명사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코어, 핵심적인 차이점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코어는 민주나 그냥 중요한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와 뭐 사이에 미래의 컴퓨터들과 됐어요. 과거의 컴퓨터들 사이에서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아마 제 생각에는 미래의 컴퓨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아닐까요? 위에 나와 있었던 machines powered by AI 이걸 의미하지 않을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힘을 받은 이 기계들, 이게 미래의 컴퓨터들이겠죠? 어쨌든 미래의 컴퓨터들과 과거의 컴퓨터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래의 컴퓨터들은요. will be able to 부정사, 뭐 할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self-improve, 스스로 개선할 수가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내용 정리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쉽거든요. 인공지능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기계들이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이해를 못했을까봐 한 번 더 설명해 줬어요. 핵심적인 차이점이 뭐다? 스스로 배우고 자기 개선이 가능하냐? 미래의 컴퓨터들은 그럴 수 있지만 과거의 컴퓨터들은 그럴 수 없겠죠. 왜요? 과거의 컴퓨터들은 특정한 프로그래밍을 요구하긴 하지만 미래의 컴퓨터들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인 차이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었을 때 주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인공지능이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느낌이 왔습니까, 연지야? 인공지능은 지금 이런 영향을 끼칠 거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인 관건입니다. In the near future, 머지않은 미래에, 즉 가까운 미래에서 보자면 스마트 버추얼 어시스턴트예요. 스마트 가상의 비서들은 will know, 알 겁니다. 더 많이 알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than 누구보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는 것보다. 됐지? 이제 됐지 얘들아? 이것도 대동사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가까운 동사를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일반 동사네. 오케이, no를 의미한 거였네. 다시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가족의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스마트 가상의 비서들이
여러분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학행여고 학생들께서는 2학년 때 교과서에 이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디디디딕 아연이 표정만 보고 지금 어떤 기분일지 맞출 수 있는 로봇이 나와요. 이게 지금 그런 AI 로봇이겠죠? 친구들이나 가족보다 여러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로봇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Can you imagine? 상상이 되십니까? How? 어떻게? That? 그것이 바꿔놓을 수 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즉, AI라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면서 마지막 문장은 해석 먼저 안 하고요. 구조 먼저 잡습니다. 여기 보면 얘들아, so 있죠? that 있지? 그래서 이거 은연 중에 so that으로 봅니다, 이거. 아니야. so that 아니야, 이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Y 보입니까? 이 친구는 관계부사에서 기억해요. 대표 선행사일 때 대표 선행사를 지우든지 관계부사를 지우든지 했어요. 예를 들어서 the place, where, the time, when. 대표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지웁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가 있었냐면은 Y의 대표 선행사 the reason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is 다음에 important 보입니까? 이거요.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요. 특히 중학생들은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it 나왔죠? 투부정사 나왔죠? 그 사이에 형용사 나왔죠? 일단 여기서 it은 가주어고 여기서 투부정사는 진주어예요. 가주어, 진주어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아니야, 그런 학생 없어. 가주어, 진주어 어떻게 구분하더라? 이 투부정사 사이에 형용사 들어간더라. 그쵸? 그럼 여기서 so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부사로서 여기서의 so는 뒤에 있는 important만 꾸며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의 that은 뭐예요? so that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that은 맞아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당연히 혼자서도 생략이 가능하겠지. 그럼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채아야? New technologies, 주어, we have. 동사 계열 나왔어요. 그쵸? 근데 동사 뒤에 봐봐봐. 전치사 명사구가 나와요. 부사잖아요. 그러면 have 다음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목관대 구조라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소댓이 아니었어요. 안 잡아놓으면은 너무 이러이러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자고. 또 하나만 더. 우리 여기서 have의 의미가 뭐냐면 얘들아, 목적어가 뭐가 사라졌을까 생각을 해보자고. 영어는 반복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애는 똑같은 implication이에요. 일단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건 맞죠. 그래서 have implication 이렇게 얘기하면 영향을 끼치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지 가지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세상에 끼칠 영향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원래 have implications가 있었고 그때는 영향을 끼치다. 우리 보통 뭐 have effect on이라는 표현도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have는 가지다가 아니라 끼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해석 잘해야 돼요. 그럼 들어갑시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러한 유형들, 이러한 종류의 유형들은 죄송합니다. 변화군요. 이러한 변화들의 유형은 정확하게 이런 이유가 됩니다. 어떤 이유들이 될까요?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요. The reason why it is so important. 그냥 무시하고 이러한 변화들은 정확하게 이런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It is so important.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됐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뭐 하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래요. 됐어요? 무엇을 인식하는 건데? 영향들인데, 그게 어떤 영향들이냐면 거의 다 끝났어. 어떤 영향들이냐면 새로운 기술들이 끼치게 될 영향들을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 문장까지 넣어서요. forward. 우리의 세상에 새로운 기술들이 끼치게 될 영향들을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이유들이 될 겁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the reason이라고 되어 써놨네요. 정확하게 하면 the reason 쓰죠. 왜냐면 지금 여기도 복수니까 보어도 같은 복수가 돼야 되겠죠. 이러한 유형의 변화들은 무엇일까요? 유추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AI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AI가 바꿔놓게 되는 삶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 왜? 새로운 기술들이 끼치게 될 그러한 영향들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인공지능이 세계에 끼칠 잠재적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하면서 29번 지문이 끝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내용 정리 안 해도 될 정도로 간단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문장 조심하시고 또 대동사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만나게 될 첫 번째 어려운 겁니다. 30번. 첫 번째 어려운 내용이 될 거예요. 옥신.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용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저는 이제 미스터리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게 되면은 가지가 모양들이 되게 다양하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식물의 뿌리도 보게 되면은 일직선으로 뿌리가 쫙 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지각색의 방향들로 뿌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알았어요. 30번 지문을 통해서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조심하면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갑시다. 식물의 성장은 통제됩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A group of hormones. 다양한 호르몬들에 의해서 통제가 돼요. 그런데 다시 hold. 무엇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죠? 옥신. 이 글의 핵심 어휘가 되겠죠? 옥신이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호르몬들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옥신들은 또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at the tips of stems and roots of a plant. 어디서 발견이 된대요? 끝에서 발견이 돼요. 어디의 끝? 줄기와 이거 하나하나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줄기 나올 거고 줄기와 뿌리들의 끝에서 발견이 되는 옥신이래요. 그런데 무엇에? 됐습니까? 식물들의 뿌리와 줄기의 끝에서 발견이 되는 옥신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호르몬에 의해서 식물의 성장이 통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결론, 옥신은요, 식물의 성장을 통제해요. 이 말이잖아요, 결국에는요. 근데 말이 왜 길게 느껴졌냐면 동빈아, 그 옥신이 어디서 발견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는 줄기였죠? 줄기의 끝부분. 그리고 뿌리의
끝부분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옥신이 식물의 성장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게 될 건 뭐냐면 줄기와 관련해서 나올 겁니다. Auxins produced at the tips of stems ten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옥신을 꾸며주는 걸 되겠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분사로 끝내게 될 경우에는 주관대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뭐 which 혹은 that 요런 애가 이제 생략이 됐겠네요. 요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옥신들인데요. 생산이 되는 옥신들이죠. 어디에서 생산이 되는 건데 줄기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줄기들의 끝부분에서 생산이 되는 옥신들은 tend to 부정사 축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The side of the stem that is in the shade. 어디에서 축적이 된다고요? 이런 면인데 어디의 부분이냐면 이런 줄기의 부분에서 축적이 돼. 여기가 중요. That is 어디에 있는 줄기의 부분이냐면 in the shade. 그늘이죠. 자,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그늘 속에 있는 줄기의 부분에 옥신이 축적이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식물은 그늘에서 성장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 그늘에 있는 줄기의 부분에 옥신들이 축적이 되면 식물이 더 잘 성장할 수 있을도록 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가볼까요? Accordingly, 따라서 옥신들은요, stimulate, 촉진시킵니다. 무엇을 촉진시킵니까? growth, 성장을 촉진시켜요. 어디에서의 성장이죠? The shaded side에요. side. 그늘진 부분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어떤 식물의 그늘진 부분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문장. Therefore, 따라서 이렇게 그늘진 부분은 맞죠? growth, 자라게 됩니다. 더 빠르게 자라게 됩니다. 뭐보다? The side facing the sunlight. 비교돼야 될 거예요. 이러한 부분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facing, 마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디를 반대돼야 됩니다. 태양 쪽을 마주하고 있는 부분보다 그늘 쪽에 있는 애가 더 빠르게 성장한대. 왜 그런 줄 알겠지? 그 이유가 뭐야? 옥신 때문이에요. 갑니다. 줄기의 끝부분에서 있는데 만약 여기가 그늘진 부분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봐 얘들아. 식물은 햇빛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늘진 부분에 있는 그 줄기는 자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옥신이 그늘진 부분의 줄기의 끝부분에 축적이 되고 성장을 촉진시킨대요. 왜 성장을 촉진시키는지 생각해 볼까요? 뭐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계속 그늘진 부분에 있으면 식물의 그 줄기는 영양분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장을 촉진시키게 되는데 누구보다 더 빠르게 자란다고?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보다 그늘진 부분이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phenomenon, 유발합니다.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줄기가 어떻게 되도록 유발할까요? bend. 굽어지다란 뜻이죠. 굽다. 굽어지도록 유발합니다. 그리고 appear. 생략됐네. 1번 to 부정사, 2번 to 부정사 생략됐죠. 그리고 appear. 이런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to be growing.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요. 어딜 향해서요? towards the light. 빛 쪽으로 됐어요. 빛 쪽으로 성장하게 보이는 것처럼 유발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좀 이따 그림 보여줄게. 내용 먼저 정리하자. 그늘진 부분에 축적이 돼서 성장을 촉진시켜서요.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부분,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빛이 있는 부분으로 구부러집니다. 그러면 왜 구부러지는 줄 알겠어요, 태우나? 그 이유가 뭐야? 더 빨리빨리 성장하게 하려고. 태양빛을 더 많이 보게 하려고 빛이 있는 부분으로 구부러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얘들아, 여러분 나무들 보게 되면은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가지들이 구불구불한 이유였어요. 저도 이 지문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림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돼요. 지금 이 줄기가요, 이쪽으로 지금 구부러져 있어요. 왜요? 빛이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그늘진 부분에서는 빛을 못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옥신이 여기에 쫙쫙쫙쫙쫙쫙 축적이 된다 그랬죠. 빛이 여기에 있으면은 빛 쪽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할 거야. 그러면 이 줄기는 점점 빛 쪽으로 성장하다 보면 빛을 더 많이 보게 되겠고 그러면서 더 영양분의 공급이 많이 되겠죠. 만약에 옥신이 제대로 쌓여있지 않다면 이 줄기는 빛을 바라보는 쪽으로 자라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래서 줄기에서 보자면 옥신은 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반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나무 줄기만 먼저 보자. 나무 줄기가요, 구부러져 있지 않나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원래 이 나무 줄기는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건데, 여기가 이제 그늘이 이렇게 져 있었나 봐. 근데 태양빛이 일로 지금 오게 되니까 성장을 어떻게 한다? 태양빛 쪽으로 점점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줄기가 자라났네요. 밖에 나가서 공원에 있는 나무들 한번 봐보시죠. 나무 줄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뿌리의 끝부분에 있는 애들도 해야 되겠죠. 여기는 문장 삽입 잡아놓으시고요. Auxins have the opposite effect. 문장 삽입입니다. Auxin은 가지고 있습니다. have effect on이네.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겠네요. 옥신들은요, 반대의 효과를 끼치기도 해요. 어디에? 식물의 뿌리들에는 반대의 효과를 끼친대요. 난 그럼 알 것 같은데. 성장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면은 이렇게 되겠네. 촉진이 아니라 방해가 되겠지. 어이구. 맞죠? 성장의 촉진이 아니라 반대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는 뿌리에 있는 애들이 성장을 방해하게 하는지 한번 가봅시다. Auxins. 옥신들인데 이번에 어디에 있는 옥신들입니까? 됐죠? 뿌리의 끝쪽에 있는 옥신들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맞아요.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성장을 제한시킨대요. 네, 맞네요. 그래서 얘기했죠? 문장 삽입 조심하시라고요. 흐름이 뒤바뀝니다. 뿌리의 끝부분에 있는 옥신들은요. 성장을 제한시켜요. 왜? 이것도 재밌다.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생긴 거래. 저도 30번 지문 통해서 지식 하나 얻었거든요. 다시 갑시다. 만약에 뿌리가 호라이즌터 제발 잡아놓고 이게 수평선이잖아요.
근데 말을 바꾸자고 좀 쉽게 하자, 좀 쉽게. 만약에 뿌리가 가로 모양이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말을 바꿔보자고. 어떻게 생각해요? 영양분을 흡수하려면은 얘들아, 식물의 뿌리는 밑으로 자라야 될걸요? 왜?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려면은 가급적 길게 뿌리가 세로로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게. 근데 만약에 뿌리가 이렇게 가로로 자라면은 밑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게 호라이즌털의 상황을 받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뿌리가 가로축이라면, 즉 밑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수평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면, 토양에서 그러하다면 옥신들은요 축적이 될 겁니다. 어디에 축적이 될 거예요? 더 낮은 부분에 축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할 거야? 단어 조심하시고 인터피어 할 겁니다. 동사 병렬이네요. 1번, 2번. 방해하다죠. 간섭하다라고 해도 괜찮긴 해요. 막다라고 해도 괜찮고요. 방해할 겁니다. 무엇을 방해할까? 그 뿌리의 성장, 발달이라고 해도 괜찮지만 그 뿌리의 성장을 방해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알겠지? 아까 미리 얘기했죠? 가로축으로 쭉 퍼져 있으면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어. 그치? 그럼 걔는 세로축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더 이상 성장을 하도록 호르몬을 부여하지 않고 이제 성장을 방해할 거예요. 마지막 문장 어렵지 않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 lower side of the root, 뿌리의 더 낮은 부분이 더 느리게 성장하겠죠. 어디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보다 더 느리게 성장할 거야. 거의 다 왔어. This will in turn cause, 결과적으로, 이 세계는 없어도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은 cause 할 겁니다. 목적어, 후부정사. 잘 들어.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유발할 건데요. 뿌리가 to bend downwards입니다. 맞아요? 아래쪽으로 굽도록 할 겁니다. With the tip of the root growing in the direction. 뭐 하면서요? With the tip of the root. 명사, 분사네요. growing, 요렇게. 뭐, with 명사 분사 구문이라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지금 당장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하긴 했지만, 부사절 접속사 구조에서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이런 식으로 결국엔 쓸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뿌리가 아래쪽으로 굽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부분이, 뿌리의 끝부분이 성장하도록 하는데 그 방향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요거죠. 아래쪽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30번 내용이 끝납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성장을 방해하고 성장을 제한한다 그랬어요.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었죠? 뿌리가 수평이라면은 성장을 방해할 거다라고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땅속이라고 한번 해보자, 민준아. 식물의 뿌리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봐봐. 지금 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이제 아래쪽으로 뿌리들이 자라나네. 그러면 아래쪽으로 자라면 어떻게 될까? 밑에 있는 영양분을 더 잘 빨아들일 수 있겠지? 이게 지금 그 문장 아닙니까? 아래쪽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자라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에 있는 옥신은 성장을 방해하고 다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림으로 이해해 볼까요? 여기는
좌측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좀 봐볼까, 뿌리? 여기 보일지 모르겠네, 뒤에서. 여기 보여요, 여기? 지금 얘네가 이렇게 자라다 말았어요. 왜?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그럼 여기서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옥신이 딱 성장의 방해를 걸어버리고 점점 밑으로 갈 수 있도록 downwards라는 표현이 나왔죠?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서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뿌리의 성장에도 지금 개입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가로축으로 계속 자란다면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밑으로 계속 자라게 한다면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겠죠? 가지는 성장을 촉진시키고 뿌리 부분은 성장을 방해하는 부분, 그게 30번 옥신의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개념을 잘 잡아 놓으세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그래서 제가 그림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머릿속에 한번 다시 이미지 메이킹을 해보게 되면은 쉬울 겁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들 한번 보시거나 식물의 뿌리를 검색해 보시면 뿌리가 수평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올 거고 가지가 왜 오른쪽으로 구부러 있는지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30번이었고요. 영상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